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타로입니다. 오늘 주제 뭐 할까 하다가 내 인기운이 터지는 시기에 들어올 내 진짜 사람이라는 주제를 볼 거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사다까지 추천드리면서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참고로 10월달은 제 탄생월이라 가지고요. 네, 현재 할인하고 있습니다. 헬로우 보스킬 개인 상담이 아니라 헬로우 보스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법한 거 선별해서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한번 아래 댓글 확인해보세요. 그럼 카드 뽑아볼게요. 일반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박행운이라는 복권도 보여지고요. 우리 1번님들이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현재 지금 이 기운을 느끼시는 분도 있겠고, 짧게는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는 기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의 가족, 나의 사람들,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닌다면 그 직장이라던가 이미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인기가 많아지신다 해서 너무 바깥에 새로운 사람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에 내가 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나의 회사, 나의 학교, 내가 다 나가는 동호회, 내가 자주 가는 어떤 공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우선 조금 인기를 실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기운이 있는지 우선은 좀 봅시다. 우선 우리 1번님들은 만인의 여동생, 남동생 룰이라고 해요. 내가 나이가 많더라도 나 자체가 동안이라던가 혹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상담하면서 이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너무 챙겨주고 싶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50, 60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가끔 그렇게 제가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태생이 귀엽다.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뻐해주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한 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저 그런 룰 아니에요. 저 원래 막 사랑받고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도 조만간 나한테 인기가 들어오는 그 시기는 우리 1번님들이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시기가 되겠다. 사람들이 모임에서 나를 두고 약간 어떤 모임에 있으면 한 사람에게 좀 시선이 쏠리거나 아니면 분위기 메이커라던가 인기인이 있잖아요. 우리 1번님이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1번님을 좀 보호해주고 싶다, 아껴주고 싶다, 이런 책임감 있고 의무감이 큰 사람들이 우리 1번님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1번님께서는 지인 간의 관계에서 연애로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 좋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찾지 마셔라. 소개팅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가장 저 사람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좀 모범생 이미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나의 짝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은 너무 과하게 인기가 많아지신다 해서 예쁘게 차려입을 이유가 없다. 왜냐면 나 자체가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꾸미고 화려함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스포티하다던가 편안한 옷들 있죠. 그런 룩을 입는 게 약간 이성들이든 동성들이든 다 예뻐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제가 대체로 인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성들 혹은 나의 연애 상대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별만 보려고 한 건데 우리 1번님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연애 상대로 생각하는 그 성별이나 그렇지 않은 성별까지 다 좋아하신다. 왜냐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내가 만약에 추구미를 조금 선택하고 싶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귀여움, 러블리, 물론 이게 베이스지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내가 좀 작정하고 나 귀여워요, 예뻐요 이런 거보단 은근히 내가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러블리함을 보여줄 성격적인 부분, 내 말투, 내 목소리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첫인상은 1번님이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특히 이성분들은 1번님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내지는 내가 잘 챙겨주고 싶다. 나만의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도마뱀 등등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애착 대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1번님들이 은근 알짜배기라고 뜨고 있거든요. 열심히 일하시고 일에 있어서 인정을 받거나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해왔다던가 어떤 수상 이력이 많다던가 우리 1번님들이 굉장히 또 자기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성들이 귀여워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능력자구나 하고 반전 매력에 꽂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만 보면은 사실 연상 같은 분들이 우리 1번님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1번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하분들도 우리 1번님을 동경하듯이 좋아하시게 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되게 카드가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래서 딱 떠오르는 연예인 분이 생겼다? 라는 말이 맞나? 네, 제가 연예인 그 추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네, 남자분이라면은 이 장동유 씨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동윤 씨라고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 그런 좀 귀염상이 아니실까 우리 1번님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은 사실 남녀노소 나이대를 가리지 않고 다들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1번님들은 솔직히 선생님 저 인기 솔직히 많아요 이런 생각 하시면서 이 리딩 들으실 텐데 그런 분들 댓글에다가 손 들고 가주세요. 네, 이런 분들은 또 분위기 메이커여서 좀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재치있는 말 한마디 툭툭하고 이런 재능도 있으신 분들이라 댓글이나 SNS에서 사람들이 날 또 알아봐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1번님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인기를 좀 독식하다 보니까 나의 진짜 친구 같은 사람들, 찐친들, 혹은 나와 무리해서 좀 같이 있는 같은 나이, 같은 성별인 분들에게는 약간의 질투심이 있기도 하다. 견제를 당하기도 하신다라는데 이 부분은 내가 좀 내려놓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보기엔 우리 1번님들은 사랑도 많이 받는데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좀 뭐라 그럴까요?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분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악효과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과는 좀 거리를 둬라.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1번님들은 동성들은 특히나 좀 연상의 사람들이 날도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귀엽기 때문에 후배로서 챙겨주는 건 좋은데 아래분들은 약간 동경하는 언니라기보다는 조금 미묘한 어떤 라이벌 의식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언니 혹은 형이랑 노셔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님들께 연애운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시기를 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운명적으로 만날 좋은 인연은 누구인지도 함께 볼게요. 우선 인기운이 좋아질 시기. 여러 장이 나왔어요. 제가 한 장만 뽑으려고 그랬는데 봅시다. 빠르신 분들은 13일 내외로도 충분히 내가 어떤 무리로 들어가거나 모임에 나가게 되거나 기존에 내가 속한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 여행, 자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곳을 내가 가거나 어떤 제안이 와서 인기가 열린다, 인기운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신다 해도요. 3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한 달 내외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거의 매주마다 어떤 약속이 생기시거나 매주까지는 아니고 2주에 한 번씩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어떤 자리가 생기거나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인기운은요. 누구 하나가 나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날 좋아해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옥석을 좀 잘 골라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연애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 누군지 봅시다. 뭔가 지금도 사실은 미묘한 관계에 있는 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은 혹은 1번님을 처음 아실 때는 옆에 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서로 저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이미 좀 남친 여친이 있다던가 썸남 썸녀가 있어서 좀 마음에 들지만 쟤랑은 나랑 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던 사람과의 인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 분이 우리 1번님보다 확실하게 나이가 많거나 혹은 사회적인 입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1번님도 내 나이 또래치곤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 모아온 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좀 태생적으로 물려받을 게 있다. 내지는 자신이 좀 정말 어린 나이에 성공을 하신 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우리 1번님들이 사회적으로 연차가 5년 차인데 상대방 분은 10년 차라던가 압도적으로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못생겼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조각상 같은 그런 또렷함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은근 평범해 보이면서도 눈매나 인매 이런 데가 여성스럽거나 부드러운 인상이기 때문에 은근한 섹시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 자체가 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함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옷 스타일도 평범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남친 룩, 여친 룩 이런 걸 입으시는 분이라 개성이 독특한 분은 아닌데 은근히 또 섹시함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작정하고 연애 대상이랑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럴 때 입는 어떤 필살기 룩 같은 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룩을 입었을 때 확 돌변해서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각나는 어떤 연예인은 기분이 뭔가 착 오는 분은 없고요.
씨름 선수분들 보면은 은근히 순둥순둥 약간 평범한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무난한 잘생긴 같다 싶은데 약간 이렇게 유도할 때라던가 뭔가 특정 옷을 입었을 때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얼굴은 순둥한데 몸매가 좋으시다라던가 키나 어깨가 되게 넓은 분이다? 키가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깨가 되게 넓어가지고 다른 분들보다는 확실히 좀 몸매 라인 같은 게 좀 이렇게 큰 사람이다. 압도적으로 몸이 되게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운동을 하신다 이런 거보다는 약간은 그냥 타고난 게 몸 자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방이 자기의 그 매력을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 1번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 상대방이 끼를 부리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1번님들은 나는 저 사람이랑 전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번님께서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솔로인지 아닌지도 내가 명확히 알지 못하겠고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나한테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분과는 한 번 정도 썸이 있을 뻔하다가 애매하게 틀어졌다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조금 뭐라 그럴까 궤도를 수정하려 한다. 두 분의 관계성을 그냥 지인 아는 사람 정도에서 연애로 좀 바꾸려고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1번님의 주변 사람들을 안다던가 1번님과 여러 사람들 속에서 마주쳤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1번님이 그 속에서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1번님을 한 번쯤은 자신의 사랑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1번님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홀로 있는 걸 좋아한다? 집돌이 집순이시거나 꼭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껴해서 이분이 과연 우리가 잘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가오시는 그 흐름을 좀 보도록 합시다. 흐름에서의 속마음으로 정정할게요. 대화가 필요해. 우리들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 조언을 구하고 싶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 1번님을 좋아는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자기 옆에 누가 있어서 우리 1번님들께 안 다가오시다가 정리를 하고 다가오거나 1번님에게 마음이 커지면서 정리를 하고 1번님께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여기는 뭐 삼각관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1번님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포기를 하더라도 1번님과는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서 들어오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1번님과 썸씽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상대방이 결국에 1번님께 돌아오는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 1번님은 자기에게 정말 눈부신 이상형과도 같은 존재래요. 그래서 두 분이 소울메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니까 이분이 1번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 맞는다. 그리고 서로가 결이 좀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네요. 왜냐면 두 분 다 감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보다 이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나 1번님이나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좀 확실한 줏대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서로 그걸 존중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1번님과 너무 잘 맞는 인연이 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랑데비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1번님들과 좀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더 이어지고 싶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천천히 이 관계가
발전이 되기를 바라신다. 사실 이분은 좀 연애한다고 자기가 직진하고 이런 타입이라기보다는 지인처럼 편안하게 지내면서 은근히 챙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가는 그런 형국으로 연애를 진전시킨 분이래요. 우리 1번님과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1번님이 워낙에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가올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락이나 전화 등을 이 사람이 뭔가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1번님은 절대로 나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다가오시는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어 보여요. 나이대가 우선은 좀 많아 보이고요. 1번님보다. 많이 연상이시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연락하고 약간 이런 걸 좀 체면을 차리는 분이라 그런 걸 못하시는 분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1번님들은 솔직히 이 사람 연락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생겨야 이 사람이 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1번님이 굉장히 얼굴은 애기 같고 귀엽고 나이가 많으셔도 순수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어쩌면 좀 멘탈이 되게 강한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드신대요. 그리고 1번님과는 파티의 카드가 떴어요. 뭔가 파티에서 만나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아니면 1번님과 그냥 별거 아닌 걸 했는데 그냥 대화만 하고 잠깐 뭐 얼굴을 보고 커피를 마시거나 술 한잔 했을 뿐인데 너무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사이에서 친구나 주변 분들이 영향을 좀 주는 관계다. 이 사람이 그거를 좀 의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체면 떨어지게 막 직진하고 이러고 싶진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도 약간 주변 분들에게는 약간 축켜 세워주는 이 사람 완전 성공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 약간 자기 이미지 때문에 1번님께 너무 다가가는 게 좀 두렵지만 이분은 1번님과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얘기가 조금 걸리긴 하네요. 그럼 1번님들은 이 사람이 어떨지 좀 볼게요. 아, 1번님들은 이 사람이 저는 좀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는데 그냥 내 입장에선 그냥 무난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다. 약간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과는 한번 끊어졌거나 아니면 약간 장거리였다던가 1번님께서 이 사람이랑 처음엔 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인 걸 나중에 알았다. 우리 1번님도. 그리고 이 사람이 꽤 오랫동안 나를 좋아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1번님들은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연애 대상보단 나를 더 사랑하는 타입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나한테 확실하게 표현을 안 하거나 내가 원하는 정도의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사실 1번님들은 머리하고 막 옷 사고 메이크업하고 아니면 내 취미생활 하시고 내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약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는 분인데 이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막 너무 좋았고 너무 이 사람이 꽂힌다 이거보단 아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내 연애 세상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버려뒀다가 1번님들이 내 일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상대방이 사회적인 성취가 굉장히 높거나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랑 그래도 나랑 만나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처음부터 1번님께 잘해준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 사람이 1번님 만날 때 여자친구가 있었다던가 이 사람을 처음 알았을 때 상대방이 뭔가 다른 사람이랑 만난다 이런 얘기를 듣고 1번님이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아쉽네 하고 그냥 넘겨버린 모습이 있어요. 근데 1번님은 이 사람이 다가오면 무조건 좋아한다기보단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진심인지를 궁금해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님은 사실 저 상대방이 나를 엄청 좋아했다라는 느낌까지는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좋아해봤자 그냥 가벼운 호감이 아닐까 고민을 하시다가 상대방이 진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조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 사람과 시작을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1번님은 되게 연애에 있어서 물론 궁금해서 들어오신 게 맞지만 뭐 이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누군가를 또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실히 보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오는 거라면 안 만날 거고 이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게 많다 해서 내가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목을 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당당하게 만나보려 하신다? 꼭 사귄다가 아니라 너가 나 좋다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 딱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합이 진짜 상대방이 끝장나게 잘 나가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1번님들이 뭐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난 또 나랑 맞는 사람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재밌어. 그래서 1번님의 캐릭터가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실지 한번 봅시다. 1번님들이 이 사람을 두고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고 하시면 사실 당장 한 1, 2주 정도는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을 오히려 내가 포기하려고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내외로 빠르면 늦어지신다면 한 달 뒤에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나에게 기프티콘이라던가 뭐 커피 한 잔 사줄게 라던가 내가 뭔가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줄게 라고 하면서 다가올 거고 그렇게 다가갔을 때 두 분은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두 분이 만나가심에 있어서 당장은 좀 비밀 연애로 시작하신다던가 혹은 1번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진전을 빨리 시키기보다는 우선은 연락해보고 썸을 타보고 만나가 보긴 할 거지만 상대방에게 확언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1번님이 인기도 많으시고 이러실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너무 목을 매기보단 다른 사람도 한번 고려해봐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다가오는 시기를 먼저 볼게요. 빠르게 나왔어요. 12일 뒤라던가 늦어지신다 해도 날짜에 12자가 들어가는 날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인연일지를 볼게요. 과거에 혹은 전생에 만났던 인연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 1번님을 많이 사랑해줄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 사람이 다 괜찮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뭔가 1번님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만날 정도로 싫다 이건 아닌데 1번님들은 뭔가 되게 뾰족뾰족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완전 조각 같은 미남을 좋아하면 이분은 그런 상은 아닌데 인기가 많은 사람 같거든요. 그래서 1번님들이 내가 사랑은 받지만 엄청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장기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1번님의 결정에 따라 이 관계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1번님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연애가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언을 볼게요. 조언으로는 렛댐고라는 카드가 보여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1번님이 상처받은 어떤 관계를 내려줘라.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놓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놓아주라고 하고요. 혹은 이 사람이 우리 1번님 성에 진짜 너무 안 찬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금전,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1번님이 싫으면 싫은 거니까. 네. 안 하셔도 된다. 내가 싫다면 안 만나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1번님의 가치는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낮출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1번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나쁘진 않지만 내 스타일은 조금 더 다른 취향이야. 난 이 사람보다 좀 더 약간 어린 분을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1번님들? 그러니까 내가 연하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연상이라던가. 내가 아이돌 같은 사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뭐 섹시하고 멋있긴 하지만 우리 1번님 타입은 아닐 수 있죠. 그렇다면 굳이 내 취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면 놓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그럼 만나면 어떨지도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 왜냐면 제 생각에 이분이 조건이 너무 좋고 이분이 결혼을 되게 바라는 분이라 바로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약간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상대방이긴 하지만 1번님이 별로 내 스타일까지는 아니야. 내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야.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떨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1번님이 이 사람 만나면 더욱 빛이 나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1번님이 물론 저는 열심히 살아오고 나름 명예도 있고 커리어도 쌓아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분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1번님이 더 업그레이드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이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을 시작할 수가 있대요.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다. 저는 1번님이 못 놓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1번님이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1번님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벗어나서 이 사람을 만나라. 좋은 이 사람을 만나라. 이게 될 것 같고 1번님이 누군지 알겠는데 전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을 벗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스케가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제 단골 내담자님 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선생님 맨날 이 몸짱 카드가 나와요 이 얘기 해주시던데 실제로 몸 좋으신 분 만나실 때 그 사람과 연이 닿을 때 저 카드가 뜬다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나이트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2번님들은 조만간 나 너 마음에 들어 해 라던가 나 너랑 좀 만나보고 싶어 이런 귀여운 달콤한 고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 인기운이 어떤 인기운인지 볼게요. 우리 2번님들이 맞이할 인기운 어떤 인기운일까? 이미 열렬한 애정의 구애를 받고 계신 2번님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님들이 선생님 저 연애 뭐 누구 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댓글 달으실 거 아는데 왜 모르냐라고 하면은 직장에서 아시는 분이라던가 공적인 관계라던가 혹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2번님이 자신의 일터에서 만나야 되는 공적인 인연이기 때문에 네, 2번님이 그걸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장소가 몇 가지 있어요. 2번님의 몸을 치료해 주셔야 되는 병원, 뭐 아니면 이 스포츠와 관련된? 아니 스포츠라고 해서 운동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요. 꼭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재활? 뭐 물리치료? 이런 것들. 혹은 우리 2번님이 내가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다니는 곳이 있다. 학원이라던가 뭐 아니면 어떤 내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 2번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2번님의 직업군 자체가 그런 곳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들이 나 너무 사랑해 2번아, 널 너무 좋아해 이렇게 애정을 표현해 오시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 툭툭 하시면서 2번님께는 은근히 뭔가 하나를 더 해준다던가 여기선 병원의 의사분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의사든 2번님의 의사든 아니면 간호사거나 뭐 그 외에 제약 회사 다닌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병원에서 마주쳤는데 뭐 서비스로 비타민 하나 더 드린다던가 아니면 물리치료 하나 이런 거 더 받고 가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준다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두 분이 업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진짜 좀 빡센 분야, IT 계열이라던가 남들은 절대 못하는 어떤 직군에 있다면 상대방의 은근히 2번님께 배려하는 것들이 있겠다. 2번님이 뭔가 실수를 하나 했을 때 그분이 그냥 모른 척하고 해결해주고 2번님이 뭔가 실수가 있다면 윗선에 조금 2번님을 커버해주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행동을 안 하신다. 상대방들이 2번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많아 보여요. 적어도 2~3명 정도는 2번님을 좋아한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또 좋아해 주시는 분 따로 있으시고 나와 전혀 연이 없는 정말 생뚱맞은 곳에서 날 또 좋아해 주는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용실이라던가 칼이라던가 가위를 쓰는 그런 곳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2번님들은 선생님 지금 제가 그런 곳에 있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피부 관리라도 받으러 가보시고 아니면 머리라도 자르러 가보시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이 미용사, 여자 미용사분이랑 좀 썸이 생겨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케이스가 많으시거든요, 요즘에. 그런 분들 얘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래요. 다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좀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2번님들은 좀 다정한 사람을 바란다면 날 좋아해주는 분들은 약간 무뚝뚝한 특정 단어가 몇 개 생각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돌이 공순이? 아니면 나는 막 사랑스럽고 다정한 좀 로맨티스트가 좋은데 무뚝뚝한 약간 군인? 약간 이렇게 딱딱하신 분들 있죠. 그런 느낌의 사람들만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좀 달달한 연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따로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2번님들 카드가 약간 내가 어딘가에 홍일점, 청일점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인기가 많은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티를 내고 사랑을 알려주는 분들보단 약간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2번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안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2번님은 조금
사람들에게 마냥 잘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해주지도 않고 약간 일관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분이래요. 2번님이 화려하거나 2번님이 뭔가 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데 은근히 좀 매력이 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매력이 있는 타입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성분들이 첫눈에 반한다기보다는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애정이 많이 쌓이는 분이고 2번님의 룩 스타일도 저는 되게 화려한 거, 뭐 시폰, 핑크, 뭐 레드 이런 거보다는 약간은 좀 어두운 톤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2번님과 패션이 좀 비슷한 사람들? 나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아니면 2번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려 할 수 있는데 2번님들은 조금 매력도 있고 자기도 되게 잘 꾸미고 센스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2번님을 좋아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2번님이 누굴 좀 만나실 것 같고 이미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과 잘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2번님도 약간은 선을 잘 긋네요. 철벽을 잘 치고 해서 사실 좋아하는 티를 안 내네요. 이성분들이. 이성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그 연애 대상들이 되게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데 2번님에게 빠지면 상대방 분들이 2번님이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어떻게 해서든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대상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따로 카드를 원래 뽑아보려고 한 건데 여기선 그냥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번님의 인기운이 열리는 시기가 언제냐? 지금 당장도 충분히 인기운이 있는 시기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주 내외로 갑자기 내가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나한테 더 다가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실감하는 게 2주 내외지? 지금도 충분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나와 연애가 가능한 괜찮은 사람 카드가 여기 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리딩하면서 추가로 또 뽑아볼게요. 진짜 너무 캐릭터가 확고한 카드가 떴어요. 저 몸짱에 걸맞는 카드들이 떴어요. 자, 이 상대방 분은요. 2번님에게 굉장히 좀 설레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상대방의 섹슈얼한 매력에 2번님이 빠질 것이다. 상대방이 운동을 좋아할 수 있고요. 활동적이거나 좀 이렇게 뭔가를 타고 다니는 출퇴근을 좀 차 타고 오래 가셔야 되거나 지방? 네, 외출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직종 뭐 외근을 많이 나가신다던가 출장을 많이 가신다던가 아니면 해외 출장도 많이 가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2번님의 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미지는요.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연상연하로 나뉠 수는 없는데 2번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때묻지 않았다. 되게 순수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매가 굉장히 좋다. 이 사람은 복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2번님들이 첫눈에도 반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드는 게 성격도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남자로 치면은 약간 운동 좋아할 것 같은 운동 좋아하는 잘생긴 사람 그리고 여자분이라고 치셔도 약간 저런 레깅스에다가 그냥 티 하나 입었는데 몸매 라인이 되게 예쁜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좋아하는 활동은 스포츠 특히 바깥에서 하는 활동들 데이트를 하시더라도 이분은 캠핑을 가시거나 등산을 하신다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호숫가를 놀러 가신다던가 네, 그런 데를 선호하시는 분이고 2번님들과는 소개팅으로 만나시게 되거나 아니면 2번님이 들르는 어떤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서도 헬스장이 보이긴 하고요. 운동이라던가 차와 관련된 곳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2번님이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기 전에도 이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번님이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때 이 사람이 바쁘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분이 조금은 힘든 그 과정 속에서 2번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사소한 어떤 틀어짐, 사소한 어떤 오해가 생기면 서로 생각해볼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분 중 한 분이 좀 도화성의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이름이 좀 나 있거나 혹은 2번님도
내가 요즘에 좀 잘 돼가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주고 있다. 팔로워가 늘어가거나 혹은 내 영향력이 좀 커지는 시기, 커리어가 좋아지는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나서 아, 이 사람이 너무 좋지만 연애와 커리어를 비교를 하자면 당장은 연애보단 커리어를 선택해야 된다. 약간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사람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연애와 일을 좀 양립을 잘 하셔야만 맺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목 때문에 사실 어제도 좀 쉬었는데 약을 많이 먹어도 요즘 날이 안 좋아서 목이 좀 안 좋네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볼게요. 우리 2번님에 대한 속마음.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라고 합니다. 이미 좀 잘 되려다가 약간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번님들. 상대방이 2번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약간 이 사람이 일하는 과정에서 2번님이랑은 미래까지 가기가 아니면 당장 내가 연애를 양립하기 어렵겠다 하고 조금 이분이 고민스러워한다. 그리고 2번 입장에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이렇게 막 표현을 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좀 나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호감 정도였는데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이렇게 좀 오해가 쌓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2번님과 맛있는 거 먹고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고 싶대요. 그리고 2번님이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2번님이 평소엔 되게 프리하게 저는 다니시는 분 같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인기운이 뭔가 이성들이 2번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2번님은 룩이 이성들이 좋아하는 룩을 입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막 후드티? 아니면 요즘에 되게 멋있는 룩들 보면은 사실 되게 매니시한 룩을 입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라인 잘 없고 근데 멋있는 약간 테크웨어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앞에서는 우리 2번님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연예인처럼 아이돌이 그 장원영 씨 같은 룩 있잖아요. 되게 화려하고 여자스러움의 극치. 약간 이런 걸 이 사람이 2번님의 모습을 보고 반했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2번님이 자기 때문에 좀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라고 느끼시긴 한데요. 그치만 그냥 이 사람은 2번님과 너무 막 머리 아프게 미래까지 그리고 너무 막 깊은 감정으로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랑 2번님은 본능적으로 끌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걸 고려하기보단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 감정만을 가지고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2번님이 좀 자신감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분이 하는 게 있어요. 이번 되게 괜찮은데 왜 이렇게 소심하지? 가끔 가다가 뭔가 자신감이 없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신다. 이 사람은 2번님에게 엄청난 그 섹슈얼한 매력을 느꼈대요. 그리고 이미 조금 스킨십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혹은 안 해보셨다면 안 한 대로 우리가 진짜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두 분 다 약간 그 연프로 따지면 솔로지옥에 나올 법한 남녀거든요. 정말 예쁘고 핫한 여자, 정말 잘생기고 핫한 남자 이런 조합이라 우리 둘은 진짜 완벽하게 잘 어울리고 사실 나 이번 너한테 너무 반했어. 너 너무 나를 되게 19금 단어들이 막 터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밤을 고대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대요, 우리 2번님들이. 밤에 맨날 생각난대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우리가 진짜 운명이 짝일 것 같고 영혼의 짝일 것 같은데 2번님이 마음을 안 열어줄 것 같아서 그리고 2번님이 자기를 그렇게 볼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난 너랑 잘해보고 싶어. 이 얘기가 나오네요. 오늘 상대방 마음이 다 괜찮네요. 거지 같은 리딩이라고 표현되는 나쁜 리딩이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오히려 2번님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자기랑 재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짝 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 사람이 2번님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자기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난 걸 알았대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 2번님을 보면은 그냥 막연히 내가 연애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았는데 그냥 2번이랑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2번이랑은 새로운 연애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2번님이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갑작스럽게 자기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뭐라 그럴까 제대로 행동을 잘 못했다? 내가 2번에게 되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니면 잘 만나가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 사람에게 날벼락 같은 일들이 좀 있기도 했다라고 떠요. 그러니까 2번님이랑 썸 타고 이제 사귀어야지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이사를 가셔야 됐다던가 집안일에 문제가 생겼다던가 회사에서 뭔가 이 사람 보고 뭐 어디 너 이동해 어디 가서 뭘 해 이렇게 좀 이 사람 인생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2번님과 안정적인 기반에서 만났다면 내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사실 2번님과 잘 되기에는 조건 같은 것도 지금 차이가 나고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되게 2번님과의 밤이 되게 기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현실적인 걸 따지기보다는 2번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솔직히 좀 뜨거운 밤을 한번 보내보고 싶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제 몸만 보나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마음이 동해야 연애를 하는 타입인데 2번님은 마음이 동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도 우리가 쉽지 않다 해도 만나보고 싶다.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번님의 속마음 볼까요? 2번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 2번님 왜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팠지? 마음 아프셨지? 아니면 2번님이 진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자신감이 없었대요. 우리 2번님 왜 이렇게 쫄아야 있죠? 2번님 되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제 생각에 2번님도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두 분 다 좀 우물쭈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굉장히 좀 멋있고 능력이 있어서 2번님은 저 사람이 과연 나로 만족할까?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헛물 켜는 게 아닌가? 김칫국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들은 친구처럼 지내가면서 천천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고 다만 두 분이 진짜 만나갈 때 갑자기 누구 하나가 어떤 변화일이 있었다던가 여기서도 이동의 카드가 뜨거든요. 여기선 출국하는 스타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과는 잘 만나가보려 하면은 서로가 뭔가 일이 생기고 2번님 입장에서도 이 사람과 좀 흐지부지 되시는 그 과정에서 2번님들은 승진을 하거나 일적으로 되게 바빠지셨다던가 좋은 일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목을 매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보여요. 사실 2번님들은 이 사람보다 더 조건 좋은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고 상대방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느낀 점은 없는데 2번님이 뭔가 잘 돼가면서 이 사람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라던가 이 사람의 일적인 어떤 변동성이 2번님을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고 나와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번님도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은근히 좀 바라고 있다라고 뜨긴 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잘 되면 좋지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릴 용의도 있는데 막 내가 너무 여기에서 이 사람과 만나면서 희생까지 하고 싶지 않다. 저는 이런 게 느껴지네요. 2번님들은 충분히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흔들림이 있다면 내가 그것까지 감당해야 되나?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눈은 되게 좋았는데 서로가 자주 만나지 못하신다던가 이런 상황이 있으시면 2번님들은 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치가 떨어진다? 내가 더 나를 배려해주고 매일같이 나를 궁금해하고 약간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되실까 봅시다. 2번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나는 마음이 있는데 저
저 사람이 바빠가지고 나를 내버려 뒀다던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슬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오시면서 다시 우리 2번님들의 외로움이 채워지실 거다. 근데 다만 2번님들은 제가 인기가 지금도 현재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주 뒤부터는 실질적으로 2번님한테 애정을 표현해오는 사람이 또다시 많이 생기시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에게 목을 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사람과도요. 약간 직접적으로 빠르게 연락이 닿아서 얼굴을 보기보다는 SNS로 서로 근황을 많이 체크하신다던가 연락을 자주 한다던가 아예 만남 자체가 자주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분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 과정에서 2번님들을 또 관심 있어하는 다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님들이 이 사람과 다른 사람도 함께 고려하시다가 결국엔 이 사람이 가장 2번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과의 어떤 썸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두 분이 썸을 오래 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연애가 시작된다 이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2번님들도 당장 연애가 시작되지 않는데 연락만밖에 못하는 관계라면 내가 그냥 너무 이 사람이랑 사귄다 이런 성급한 결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약간 즐거움으로만 남기려고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우선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는 시기 뭔지 뽑아볼게요. 진짜 빠른 분들은 하루 혹은 일주일 혹은 1일 뭐 11월 1일, 12월 1일이 될 수 있겠죠. 그때라고 하고요. 이 사람과의 인연성 볼게요. 케미스트리. 두 분은 뜨겁게 강력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정열적인 인연이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2번님에게 많은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연애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2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과 만나는 게 좀 리스크가 많대요. 그리고 진짜 일부의 분들은 상대방이 약간 도화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가 싶거든요. 네, 연예인이라던가 연예인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나도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노력하는 것도 알겠는데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저 사람과 만나는 게 내게 진정한 행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이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픈을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님들이 좋아하면 이어지겠지만 2번님들이 뭔가 좀 한 번 이 사람과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확 내버려 둘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언으로는 우리 2번님들은 이미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너무 이 사람에게 목맬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의 사랑이 그렇게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저는 약간 이렇게 읽히네요.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그리고 2번님이 이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애정을 좀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2번님들은 스스로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걸 알고 있을 거래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번님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뭐 유명인이라서 내가 나의 어떤 욕구를 줄이고 몰래 만나야 된다라던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 사람 만나려면 내가 고생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이런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2번님들은 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좋겠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한다면 만나보지만 그 사람 만나는 게 너한테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2번님은 이 관계를 너무 목을 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과 만나면 어떨지도 비교를 할게요. 오늘 다 카드가 이제 상대방이 나쁘지 않은데 뭔가 2번님들은 인기인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과 만나면 2번님은 행복하실 거래요. 그런데 약간 질투가 나는 일이 생긴다던가
2번님이 무조건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연애를 막 이렇게 오픈하고 다닐 수 없는 일이라면 2번님이 그거를 다 맞춰주고 배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2번님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면서도 약간 감정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좀 강력하게 맺어질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에 이 상대방이 뜬 거거든요. 그래서 2번님의 선택이 어떻든지 저는 응원 드리겠고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 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번이라 리딩한 것 같은데 3번이에요, 여러분들. 타워의 카드이고요. 우리 3번님들은 이제 강렬한 연애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양하게 읽히는 게 있긴 한데 오늘
주제가 내 인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강렬한 어떤 상대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뒤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합시다. 우선 인기운에 대해서 제가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3번님들은 어떤 시기 때문에 내가 당장 연애보다는 일에 좀 집중을 했다. 혹은 나의 일상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적으로 내가 좀 외부 상황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던가 연애를 하기엔 내가 여유가 없어서 일만 했다라던가 혹은 지금 내 어떤 루틴들, 일상들 아침에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취미생활하고 친구들과 밥 먹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라는 얘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환경이 조금 받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지려면 어떤 변화를 좀 필요로 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좀 이 벽을 깨고 나오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우리 3번님들이 아마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어떤 모임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을 알게 되시면서 갑자기 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형국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꼭 이성이 아니라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생긴다던가 혹은 내 동료 같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면서 3번님의 세계가 확실히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3번님들이 별로 연애라기보단 인기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아봤자 뭐야.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이 날 좋아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 모임이라던가 어떤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걸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3번님들은 인기운이 터지는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 한 명에게만 몰두하시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이 눈이 낮진 않습니다. 엄청 높다, 까다롭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못하겠지만 누구라도 다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애정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고 이미 좀 그런 분에게 내가 마음을 뺏겨서 연애를 좀 쉬었던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나 좋다는 사람이 뭐 많지도 않지만 많아도 있어도 그 사람만큼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대시를 적당히 쳐내면서 살아오신 3번님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인기를 별로 바라지도 않고 인기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아시는 분 같아요. 우리 3번님들. 그래서 3번님은 진짜 평소에 정말 편하게 다니시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진짜 완전히 바뀌는 듯한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 3번님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있어요. 3번님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그냥 3번님이 당연하게 얼굴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3번님을 좋아해서 다가오신 분들이 있고 우리 3번님은 근데 그 사람들을 전혀 연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이를 악물고 모른 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인사만 받아준다. 근데 그 인상의 선은 넘지 말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나와 연이 될 사람이 지금 확고하게 보이긴 하십니다. 그래서 인기운이 별로 의미가 없는 분이다. 근데 앞으로 인기운을 내 연애 대상에게 다 올인할 것이다. 이게 보여서 딱히 인기운을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성들이 보는 나의 매력은요. 약간 수수해 보이는 듯 약간 뭐라 그럴까 멋있는 면모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3번님들의 이미지 자체가 좀 오밀조밀 귀여운 약간 햄스터상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굳이 그거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 행동 같은 건 소년스러울 때도 있다. 약간은 좀 담백함이 나의 무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3번님이 작정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여려지고 여성스러워지고 내가 남자여도요. 내가 그냥 마음이 안 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은 좀 장난도 치고 약간 좀 호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간은 좀 이미지 관리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인기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 3번님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인기가 터지는 시기? 뭐 물론 지금 한 6주 뒤? 지금부터 6주 뒤에
되게 연애운 자체가 좋아지는 시기도 있고 인기운도 좋아지는데 우리 3번님들은 나 좋다는 다른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한 사람에게만 올인을 하신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번님들은 내가 갑작스럽게 깨진 인연이 있다. 이런 분들과의 재회운도 있어 보여요. 우선은 내가 진중하게 만날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볼게요. 우선은 좀 뭔가 3번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만나서 연애가 진전됐던 사람이 보여요. 근데 두 분이 만났다가 뭔가 이 사람과는 너무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신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 때문에 3번님의 거리를 뒀다던가 약간은 친구처럼 가고 싶었는데 3번님 입장에선 그 사람이 너무 돌직구로 나와서 두 분이 약간 엇갈렸던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관계는 사귀었거나 사귀는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썸을 탔던 관계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3번님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다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좀 오해를 좀 하신 게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재회운이라면 재회운이고요. 아니면 지금 좀 애매하게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연락 끊긴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요. 두 분은 다 떴고 솔직히 서로가 서로에게만 집중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너무 서로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두 분이 대화도 되게 잘 통했고 취미가 맞다던가 가족 관계 같은 게 비슷하다던가 공감대가 많았던 인연이 맞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뭔가 머리로 많이 생각하시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거리감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나와요. 가족 문제?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혹은 집의 문제, 이사 문제라던가 뭔가 현실적인 일 하나가 생기면서 두 분의 관계가 약간 애매하게 뒤틀렸고 멀어졌는데 상대방이 그냥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근데 이게 3번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대요. 왜냐면 3번님이 노력하고자 했을 때는 상대방 분이 뭔가 좀 나한테 마음이 없는 듯이 행동을 하셨고 상대방은 그냥 나를 편한 대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나의 힘듦, 나의 고통, 나의 고민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이분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셨다던가 이 사람 자기 하고 싶은 활동을 하셨다던가 뭔가 3번님이 우선시되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당장 다가온다 해도 우리 3번님들은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라 해요. 근데 좀 의아한 건 두 분이 만나실 때 결혼을 의식했거나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던 마음을 교류하지 않았을까?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얘랑은 끝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만났다고 하거든요. 3번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이 그랬는데 약간은 좀 상대방이 좀 영한 사람이 아닐까. 마음이 영해서 연애 관계에 있어서 좀 뭔가 서로의 아픔, 고통 이런 것까지 교감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연애는 즐거운 거지. 이런 생각이어서 3번님이 이 사람의 깊은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여러 장이 나왔어요. 넌 어디서는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너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나오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우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서운해서 3번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생각해서 서운했는데 결국엔 3번님과 평생 하고 싶어서 여기도 다 가족,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마음에 3번님과 시작해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3번님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님이 이 사람이 느끼기에 3번님이 자기를 좀
못마땅해 한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차일 바엔 내가 먼저 찬다, 이런 마음으로 두 분이 갈라졌을 수 있고, 여기서도 아니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분은 빠르게 진전이 됐다가 빠르게 깨진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냥 잘하려 했는데 3번님이 자기를 불만족해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는 걸 안 알아주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3번님이 자기를 신경 써준 거란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좀 다른 인연이 들어오면서 솔직히 그쪽으로 갔던 게 아닌가. 네, 3번님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나한테 저렇게 좀 차갑게 됐나?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도 3번님과 끝내고자 했던 그 과정에선 다른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번님과 좀 자연스럽게 가길 바랬대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가 이 말이라던가 어떤 대화보다는 상대방은 행동이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너무 사랑해, 우리 미래를 함께하자, 이런 얘기보단 하루라도 더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더 같이 놀고 이런 걸 바랬다는 거죠. 근데 3번님께서 약간 대화를 바랬어서 확실한 어떤 좀 증명을 바라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었다.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는 우리 3번님이 되어줬으면 좋겠대요. 왜냐면 저는 3번님이 좋은 사람이라서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2회 카드가 3번님에게 굉장히 강렬한 이 육체적인 매력을 느꼈대요. 네, 카드 조금 더 뽑아볼까요? 사실 여기 다 나온 것 같긴 해서 그냥 넘어갈까 싶은데 3번님과는 트윈 플레임이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공감대가 있거든요. 진짜 잘 통한다, 소울메이트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포인트가 있대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재고 따진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생겨서 그만뒀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나름대로는 3번님이 자기를 차려고 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다? 3번이 나랑 끝내고 싶어 하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빠르게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좀 약삭 빠르게 행동했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좀 변화하려고 한대요. 뭔가 두 분이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으시려나? 이 사람이 3번님께 숨겨진 무언가를 보셨다라던가 아니면 자기를 3번님이 너무 다 알아보는 걸 별로 원치 않았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걱정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아직 애라고 하거든요.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번님이 자기를 그렇게 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그런 내면의 미성숙함을 3번님이 알고 끄집어낼까 봐, 뭐라 할까 봐 피했는데 이 사람이 연락하고자 했는데 못한 연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뭐 다 좋은데 여기 삼각관계 주의 여기가 떠서 약간 제가 여기서 뭐야? 약간 이 마음이 솔직히 나와서 막 변명해주고 싶지가 않네요. 우리 3번님 입장에서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떠실지. 3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대단해서 좋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서 좋은 분이었대요. 근데 나름 고생하는 것 같더라. 이 사람이 일이 너무 힘드시다던가 뭔가 잘 안 풀리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3번님이 그냥 시작을 해보고 싶었대요. 뭔가 3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인 감정이 있었다기보단 친구 같고 형제, 자매 같은 감정? 오빠, 동생, 누나, 동생 같은 느낌이 좋았대요. 그리고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같이 그냥 맞춰가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3번님도 결혼 생각이 있으셨네요. 근데 이 사람이 산산조각 내고 갔다. 3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이 그냥 배신 때렸다라고 생각한대요. 어쩌면 3번님이 좀 많이 더 조건적으로 좋은 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훨씬 성숙한 사람이고.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의 미성숙함을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받아주려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배신을 하고 갔다? 라고 생각해서 3번님은 이제 마음에서 이 사람을 버렸어요. 이 사람이 성숙해진다 해도 그냥 우리 3번님은 사실은 좀 더 내가 더 성숙한 사람, 그냥 이 사람이 더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 정도 되는 성숙함을 가졌거나 3번님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는 이런 감정이 보여요. 이 사람이 온다면 즐겁겠지만 삼각관계라면 별로다 라는 얘기도 들고 3번님은 처음엔 이 사람과 그냥 뭐 짝인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하고 만나려 했지만 사실 나는 좀 더 안정적이고 더 기반이 닦이고 더 괜찮은 조건 좋은 사람이랑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제 상담에 약간 이런 결의 얘기가 많이 나와서 어제 상담 오신 분들의 얘기인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되실까 한번 볼게요. 앞으로의 인연성. 두 분은 조만간 얼굴을 볼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이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은 관계 진전은 천천히 될지언정 상대방이 열렬하게 구해와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이래요. 그거를 알 거고 상대방이 노력을 하시면 그냥 재회나 관계 진전은 어렵지 않게 된다. 그리고 3번님도 어쩌면 좀 두려운 모험을 시작하게 되실 수밖에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좀 걱정되는 건 우리 3번님들이 너무 빠르게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몰아붙이는 대로 내가 끌려갈 수가 있대요. 근데 3번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이 사람과 무조건 결혼까지 가야지, 이 사람이 내 짝이다 하고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두 분이 진짜 잘 맞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서로 사랑을 쌓아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신대요. 너무 속도전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너무 잘 맞는 카드가 나왔고 우리 둘이 찰떡궁합이라서 막 두 분이 특이한 어떤 취미생활, 어떤 취향이 있으면 그걸 공유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불이 더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크러쉬 얘기해서 진짜 미안해요. 제 단골 레전자님들 지겨울 수 있어요. 저는 맨날 크러쉬 콘서트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3번님이 좋아하는 뭐 가수의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해. 그러면 맨날 같이 콘서트 가고 그리고 같이 똑같은 노래 듣고 두 분이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게 또 신작이 나왔어. 그러면 두 분이 그거 맨날 같이 보고 주말마다 그 시리즈를 몰아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찰떡궁합이어서 사랑이 굉장히 흘러 넘칠 거고 서로 또 불붙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 3번님에 대한 육체적인 어떤 매력을 많이 느낀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느라 밤마다 정말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분이 함께 하려면 결혼을 해서 이런 모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 혹은 두 분이 조금 거리가 있다면 3번님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가신다던가 국가로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네, 우선 요거까지 보여서 말씀드리고 만남의 시기 볼게요. 빠르면 9일 뒤, 늦어지신다면 9자가 들어가는 날 11월 9일, 12월 9일 등이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운명성을 볼 건데 사실 여기에 많이 떠서 좀 안 봐도 알 것 같지만 뽑아볼게요. 처음엔 3번님이 이 사람에게 100% 만족을 하지 못한대요. 내가 원하는 요건을 다 갖추진 못하는 분이다. 그래도 3번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 전제로 만나는 연애 혹은 약혼에 준하는 관계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3번님들이 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 3번님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나답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벤처라는 카드가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3번님이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변화하는 과정이 3번님 인생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반이 바뀌거나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던가 상대방과 함께 있기 위해서 내가 현재 하는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시작해본다던가 어떤 이런 좀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겠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깐 자세를 바꿔서 카드를 뽑을게요. 여기 카드에서는요. 우리 3번님이 너무 우선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번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변화해야 되는 시기래요, 지금은. 사실 저는 조언이 좀 제각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만나시되 우리 3번님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3번님이 해왔던 어떤 연애 방식이나 내가 연애할 때 꼭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어떤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도 나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떤 내가 연애 방식을 바꾸거나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꾼다던가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 관계는 되기가 좀 어렵다. 바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관계고 내가 바꾸고 싶지 않다면 이 관계를 놓아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떨지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근데 사실 여기서 너무 다 나왔거든요. 이 사람과 쿵짝도 잘 맞고 재밌고 좋고 이런데 3번님만의 어떤 시선에서 보면 어떨지 봅시다.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산업을 몸담게 된다던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시는 분도 있겠다. 새로운 돈벌이를 시작하는 분도 있겠고 다만 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마냥 행복하다, 편안하다기보다는 3번님도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매력적인데 컨트롤이 안 된다던가 좀 이런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3번님께 로맨틱한 연애는 보이는데 막 편안한 연애는 아닐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 보시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강렬한 카드가 나와서 조금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자, 데스 카드가 떴고요. 어떤 관계가 끝났거나 혹은 4번님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연애가 끝났다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퇴사를 했다던가 하던 일을 그만두시게 됐다던가 어떤 변화가 있는 시점에서 인기운과 연애운이 높아지지 않으실까 싶은데 우선 내게 들어올 인기운 어떤 건지 먼저 볼게요. 아니면 4번님이 원래는 내가 이성들과 시간을 보내고 모임 같은 거 안 나가고 그런 거랑 접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변화가 생겨서 이 데스가 떴을 수도 있어요.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4번님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과 가볍게 알아가고 좀 모임도 나가시고 술자리라던가 사실 이 카드는 클럽 가는 카드거든요. 근데 뭐 클럽에 간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래 연애를 위해서 행동하는 게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모임 같은 데 나가면서 내가 혼자 원래 지내다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떤 모임 같은 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여러 이성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성분들과의 다툼도 있고 경쟁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다 보니. 근데 인기운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 우리 4번님들은 이성보단 동성분들의 인기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분들, LGBT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으실까. 근데 뭐 이성애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동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은 여러 대상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다 이거보다는 약간 동성들에게 좀 시간을 많이 지내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기라 뭐 누군가가 자꾸 놀자고 한다, 모임이 생긴다, 동창회라던가 그런 자리라도 꼭 가보셔라. 결혼식이라던가 졸잔치라던가 밤에 만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동창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회식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자리가 있다면 꼭 나가보셔라. 거기서 내 인기운, 연애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4번님들이 판 깔아주면 되게 잘 놀고 되게 귀여워요. 뭔가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분위기도 띄울 줄 아시는데 뭔가 4번님들이 좀 기력이 없을 때 그럴 때는 뭔가 주변 분들을 제쳐놓고 내가 나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좀 안 있으려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우리 4번님들은 주변 사람들을 중재해주거나 내가 많이 끌어주거나 배려하는 타입이라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좀 기가 많이 빨리는 타입이다. 내가 놀자면 잘 놀지만 기가 빨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나서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4번님을 이성으로 보는 대상분들은 우리 4번님이 되게 호리호리하고 예쁘장하고 약간은 좀 몸매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좀 쟤 이쁘다, 쟤 몸매 좋다, 훤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인데 뭔가 모임에 자주 매일같이 나누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과 당연히 엮이지 않고 약간 홀로 있는 늑대 같은 느낌이 이성분들에게 약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대요. 근데 친해지면 우리 4번님이 귀엽기도 하시고 막 방방 뜨는 귀여운 좀 활발한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 이성분들이 그 모습을 좋아해요. 뭐 좋으면 좋죠. 네.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은 제가 웃은 게 웃겨서 웃었다기보다 좀 귀여워요. 우리 4번님 약간 술 들어가면은 되게 귀여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우리 4번님의 인기운이 좋아지는 시기는 사실 여러 이성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몰빵될 것이다. 이게 보입니다. 왜냐면 4번님은 뭔가 모임에서 문제가 있거나 조금 트러블이 있으면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좀 실감하시기에는 우리 4번님이 좀 선택을 잘하신다. 약간 낄낄빨빨을 잘한다. 분위기 좋을 때 잘 있고 분위기 나빠질 것 같으면 그 모임을 싹 나오시고 이래서 누군가가 4번님을 좀 좋아할 만한 기반 자체를 4번님이 좀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분들이 좀 꾸준히 좋아할 어떤 그 기반이 없대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이 모임에 한 1, 2주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하고 딴 데 가신다던가 이렇게 좀 옮겨가시는 모습이 있어서 인기에 목숨 걸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되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들 그리고 인기 많아봤자 뭔가 분란만 일으켜지지 별로 나한테 이득이 없더라. 이걸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잘 되는 거를 볼 수도 있는 모습이라 저는 사모님은 조금 여러 사람들과 막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나만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현명하다라고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기운이라고 표현할 만한 시기에 조금 다른 인성들, 다른 동성들과 함께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인기보다는 나만의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번 하반기에는 좀 그렇네요. 자, 그럼 나랑 이어질 수 있는 시기, 사람과의 어떤 흐름을 좀 볼게요. 이 사람과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인연이래요. 한번 연결되면은 1대1의 사랑이 굉장히 좀 잘 진전됩니다. 그래서 아까 인기운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는 모습이었다면 우리 사모님의 내 사람은 1대1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없어. 겹친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연락 잘 되고 서로만의 그 유대감이 깊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우선 이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모님이 기다려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저는 사모님이 누군가랑 헤어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내가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우린 끝이 났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일부는 끊어져도 우리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해부 커플이다. 아니면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쉽게 끊어질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연하의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런데 뭔가 좀 자존심이 세다던가 고집이 있다. 상대방의 얼굴은 앤데 약간 그 사모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활기찬 애, 성격 좋은 애 이 정도라면 사모님은 이 사람이 힘듦도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뭔가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본 사람이래요. 깊게 사귀었거나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까지 서로 겪었던 인연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의 금전이 좀 여유가 없을 수 있고 일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보상이 아직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다.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혹독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일의 강도가 굉장히 좀 노동 강도가 센 직군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분이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들은. 근데 어쨌든 두 분은 강렬한 인연이고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님의 리딩을 길게 말을 못하겠는 게 좀 두 분의 관계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상대방의 속마음 볼게요.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너무 외로워 내 마음이 어떤지 너는 절대 모를 거야. 내 마음은 여기까지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이 지독한 고집, 자존심 깎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를 미리 관계운을 뽑아놓고 보니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상대방은 사모님이 자기의 원동력이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고집, 자존심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사모님이 자꾸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았대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솔직히 혼자 있고 싶기도 했다. 근데 두 분이 되게 잘 맞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 잘 맞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전에 지금 이 상태에서 끊는 게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여기선 썸 타다 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꼭 썸 타다 끝난 관계일 뿐이다 라기보다는 4번님과는 너무 미래를 그리면 안 되겠다, 결혼까지 가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그런 마음에 좀 끝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는 좋은데 과거에는 서로가 좀 많이 아팠던 인연이 아닌가 싶고, 자, 봅시다. 약간 두 분 사이에서는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좀 4번님에 비해서 아직은 자리를 못 잡은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지심, 자격지심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4번님을 놓은 것도 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4번님은 보여지는 게 많은 분이래요. 그러니까 뭐 4번님이 대단치 않아도 밥 잘 벌어먹고 살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일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면, 잘 꾸미고 이런 분이면 이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느껴지고, 사실 이 카드가 이렇게 반대로 떴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4번님을 책임지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럴 마음이 없다기보단 자기가 그럴 여유가 너무 없대요. 근데 4번님은 뭔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껴놓고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자꾸 흔들리니까 친구 정도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열정을 잃었다, 이 관계에,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람도 4번님과의 그냥 편안한 미래,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안락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진짜 4번님과는 어쩌면 좀 급이 다르다? 이런 예시 들면 또 욕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상처받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식사를 한다고 치면 4번님은 좀 번듯한 어떤, 뭐 요즘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 같은데 나왔던 막 레스토랑, 비스트로 이런 데 가고 싶다면, 상대방은 그냥 집 앞에 있는 국밥집 가고 싶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라던가, 4번님은 가지고 다 갖췄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번님도 저는 이 사람을 두고 뭔가 숨 막히네요. 이 사람이 좀 한심스러워 보였던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님이 이 사람과의 단꿈을 그리다가 상대방의 현실을 알고 김이 생 거를 이 사람이 눈치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슬펐대요. 4번님이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 4번이 나의 어떤 처지를 보고 나의 현실을 보고 약간 실망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 사람이 힘들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내면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대요. 여기 왜 이렇게 카드가 튀어나왔지? 솔직히 나 아직 애다. 능력도 없고 마인드도 그렇게 내가 다부지지 못하다. 그래서 4번님과는 거리를 뒀대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 혼자 그냥 싹 빠져나왔대요. 4번님을 두고. 4번님이 자기랑 헤어지면 힘들 거 알고 슬퍼할 거 아는데 그래도 나는 모른 척 했대요. 그리고 심하다면 솔직히 나 다른 사람도 만났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만났다. 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번님과는 끝까지 가고 싶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4번님과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하게 우린 아닌 것 같아, 그만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단 도망치듯이 잠수 타셨거나 갑자기 통보이별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난 나에게 맞는 다른 사람 만나야지 하시고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도 좀 4번님이 줬던 어떤 편안함? 4번님과 잘 지냈던 그 모습들? 이런 게 놓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단절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던 상황에서 이제는 연결되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변화할 거래요. 자기도 약속을 하겠대요. 책임감이 없었던 자기에게서 이제는 4번님이 노력하는 만큼 나도 한번 도전해볼게 이러는데 사실 자기도 두렵대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땐 가정도 별로 그렇게 가정 환경이 불안정했거나 누구나 그렇지만 특이하게 이 사람의 집안이나 어떤 환경들이 정말 힘들었었다. 뭐 이것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 자체를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자기 또한 그런 애정을 받아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두 분이 어떻게 되실지 봅시다. 아니다. 사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게요. 제가 마지막 카드에서 좀 까먹은 게 많아요. 죄송해요. 자, 사부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 사모님은 그냥 이 사람이 처음에 좋았대요. 그러니까 재고 따지고 이럴 거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처음에 사모님 좋다고 막 그냥 애기처럼 웃으면서 다가오고 우리 밥 먹자 뭐 하자 되게 당연하게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산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좋았는데 심지어 내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사모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스러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부족할진 몰랐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금전적인 얘기보다도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이 약간 겉으로 봤을 땐 잘 웃고 잘 지내고 이런 분인데 실제로 내면은 많이 우울한 면도 있고 많이 다크해요. 상대방이 좀 많이 딥해요. 그리고 사부님 보고 자기 의심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 사람도 의심도 되게 많고 불안도가 되게 높은 분이라 연애할 때 누군가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사부님도 좀 놀랬다.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번듯해 보였는데 엄청 대단하다가 아니어도 그냥 항상 밝아 보였는데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잘해볼 수 있을지 솔직히 고민도 됐고 그래도 사부님이 많이 보듬어주려고 했다고 보여요. 사부님이 경제적으로나 마인드적으로나 훨씬 더 성숙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족한 면도 많이 받아주려고 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사부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계산적이지 못해요. 연애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득을 주냐 마냐보단 내가 마음이 가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내가 좋으면 또 많이 헌신하고 배려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만 잘 흘러간다면 사부님은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부님은 이 사람과 소통이 잘 되고 잘 맞는 게 좋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울메이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잘 돼가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말 마음의 비수를 꽂고 끝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부님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취가 있었어도 사실 이 사람 앞에선 그런 걸 드러내거나 내가 더 잘났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진 않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사부님께 상처를 주고 나서는 사부님이 되게 다정한 사람에서 이 사람 앞에선 되게 오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부님이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해봤자 얘는 나한테 노력해주지 않을 거라면 나도 진짜 잴 거, 따질 거 손해보지 않고 너한테 하고 싶은 만큼만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약간 흑화했다. 그리고 사부님은 이제서야 현실을 보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엔 아무래도 상관없었대요. 그냥 얘가 뭐 좀 더 부족하고 뭐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잘 만나면 되지 이 마음에서 이제는 사부님이 누굴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더라도 내가 이제는 잴 거 다 재겠다 혹은 나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힘들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여유롭게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사람에게 목매서 살 바에는 그냥 나 편안하게 살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근데 두 분은 네, 로맨틱한 관계로 나아갈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부님 또한 이 사람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약간의 환상이 더해져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시거나 이미 서로가 오래 만나셨다면 결혼 준비를 진짜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바뀌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부님은 이 사람이 진짜 많이 성숙해졌다. 이 사람이 정신 차렸다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함께 모험을 떠날 거래요. 결혼 자체가 그럴 수 있겠고 아니면 당장 이 사람과 뭐 아무런 그것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결혼할 만한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새롭게 진중한 관계로 나아간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좀 아다리가 잘 맞아요. 이 시기에. 앞으로 서로가 좀 좋은 시기에 잘 만날 수 있어서 과거에는 이 사람이 막 형제, 자매 문제, 가족 문제, 뭐 직장 문제 이런 게 터져서 연애에 집중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이제 좀 안정돼서 두 분이 서로 좀 집중할 수 있다. 이게 나오는데 우선은 잘 될 시기 보고 운명성을 좀 볼게요. 잘 될 수 있는 시기는 두 분은 좀 빠를 것 같아요. 진짜 빠르면 6일 내외, 그리고 6자가 들어가는 날 11월 6일, 12월 6일 등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떤 운명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두 분은 안정적으로 만나갈 수 있는 인연이고요. 서로가 함께 한다면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서로만을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신대요. 그래서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타이밍이, 그러니까 두 분이 노력해서 언제 만나자,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이런 마음보다도 잘 될 타이밍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인연이다. 이 사람은 우리 사모님 인생에 중요한 인연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사모님 또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인연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만이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면 좀 힘들고 사모님도 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거나 용서해주거나 그리고 나 또한 너랑 잘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갈 수 있는 인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조언이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요 근래에 왔던 저의 내담자님들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선생님 솔직히 제가 그 사람한테 막 목매서 만나야 되나요? 결혼해야 되나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의 얘기 같아서 안 만나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솔직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기도 나왔어요. 4번님이 끝맞는 사람을 좀 만나시면 좋겠다. 그리고 4번님은 이미 내 영향력이 끝이 없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이미 알고 있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현재에 몰두를 하셔야 된대요. 과거나 어떤 대단한 미래를 그리기보단 현실에 집중을 하셔라. 그리고 스스로 우선 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드는 만나라 마라 이렇게 좀 단정적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다만 우리 사모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더라도 상대방을 두고 나의 이상형, 내가 바라는 어떤 상대를 없는 상대를 생각하기보단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 이 사람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정도만 바라야 되고 무엇보다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 스스로 잘 해나간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상대방과 안 만나면 어떨지를 볼게요. 만나라는 얘기인데 4번님이 이 사람에게 약간 기댄다던가 이 사람 덕을 볼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 만나면 어떨지도 봅시다. 4번님 근데 이 사람 안 만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솔직히 4번님이 오히려 이 사람과 관계가 한번 틀어지고 나 비혼으로 살아도 돼 라던가 연애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취미생활하라고 잘 지내시는데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시거나 혹은 내가 그냥 진짜 비혼으로 살거나 비혼으로 살아도 저는 우리 사모님들 잘 지낼 것 같아요. 내가 학력을 높인다던가 자격증을 따신다던가 진짜 내가 명예는 얻을 수 있거든요. 직업성이 좋아요. 우리 사모님들은. 근데 약간 이 연애 대상을 통해서 이 사람과 특히 결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는 감정적인 소통, 교감이 중요한 커플이지 사실 능력치는 우리 4번님이 훨씬 차고 넘친다.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서도 저는 4번님이 훨씬 더 좋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 정말 선생님 저는 끝 떨어지는 연애 안 해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선택하셔도 좋겠다. 다만 이 사람과의 인연이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만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 4번님은 내 살 길 더 확실하게
노력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위로받는 그런 연애를 좀 하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보시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권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